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원인들 때문에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대체하는 치료법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틀니도 있고요,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가장 좀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대중화돼 있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지 오랫동안 내 치아처럼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구입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그 잇몸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잇몸이 튼튼해야 돼, 치아가 튼튼하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잇몸을 땅에, 치아를 건물에 많이들 예, 비유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잇몸이 튼튼해야 된다는 네. 얘기겠죠. 100세 시대에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닥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건강해야만 자연 치아는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치석 제거,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이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 잇몸에 건강해질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의료기기 중에 한 종류인데 칫솔질이 끝나고 나서 1분 30초 또는 3분 동안 장착한 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2.2MHz의 초음파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 3MHz 이하의 저출력 초음파의 작용은 잇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염증을 없앨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치아가 잇몸 뼈가 유지되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치아를 오래 쓰기 원하신다면 6개월에 한 번 치석 제거를 하시고 꼭 이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기를 선택해서 잇몸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보조기구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잇몸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나쁜 습관들 때문에도 잇몸 건강이 나빠지기도 네, 하거든요. 네, 네. 잇몸 이갈기, 또 이 악물기 이런 네. 건강들,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턱 관절을 아주 위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네.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하죠. 네네. 앞서서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 악습관이 없어야만 아무래도 자연 치아는 오래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갈이는 많이 아십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본인이 알 수도 있고 하지만 이를 갖다가 꽉 이렇게 무는 습관은 치과에서만 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있게 되면 문제점은 과도한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래쪽 치아는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이 윗치아는 두께가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방송 보시면서 이 귓구멍 1cm 앞에 손을 대시고 벌려 보시면 움직이는 공간이 턱관절인데 이 턱관절에 장애가 생기겠죠. 왜?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턱관절이 정상 위치에서 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턱관절 증상까지도 괜찮은데 이 턱관절이 상시 아프게 되거나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근육이 뭉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척추가 그 안 좋은 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턱관절과 이 맨 위에 1, 2번 경추가 되는데 척추 맨 위에 요 공간이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한 뼘 사이에 수많은 근육이 있고 12가지 내신경 중에서 9가지의 내신경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만약에 턱관절이 뭉쳐서 척추가 이렇게 휘어졌을 때 어떤 신경이 눌렸느냐 또 어떤 근육이 뭉쳤느냐에 따라서 만성 두통 또는 이명증, 이유를 알 수 없는 어깨, 목 부위에 어떤 항시 근육이 뭉친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80세의 남자분이신데 이 처음 사진 보시게 되면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가 않죠. 이분의 사연은
사실 80세까지 당뇨, 혈압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입안에 침이 마르기 시작하고 혀가 구부러지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지니까 혀 짧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친구들이 야야야 너 혀 짧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치매 걸린다. 이렇게 이제 놀림을 주시고 하니까 이분께서 6개월 전부터 여러 곳에 병원을 다녔지만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을 제안받지 못했고 6개월째 요와 같은 상태에서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 저는 이분은 틀림없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갈이나 이약물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분한테 턱관절과 이갈이와 이약물기 그리고 이 경추, 척추의 중요성 요 단계를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한 결과 3.5mm가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방송 보시면 에이 3.5mm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이 턱관절 자체는 0.5mm만 차이가 있어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3.5mm만큼 어금니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침이 이제 펑펑 나오고 발음하실 때 혀가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아서 원장님 저 더 이상 이제 혀 짧은 소리 안 나요 하고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이분을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더 지켜보고 3주째 이분의 높이를 마지막 판단하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쁜 요 사진과 요 사진이 전혀 다른 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러네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런 상태가 됐고 이분은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모임에서 친구분들한테 놀림 안 당해서 좋고 또 친구분들이 이분이 환하게 웃을 때 너 뭔가 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나보다 한 10살은 젊어 보여 이렇게 하셔서 아주 좋아하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턱관절과 척추를 편안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분께서 아마 100세 시대에 큰 당뇨, 혈압 이런 질환 없이 아마 생을 행복하게 마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턱관절 장애도 반드시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 치아를 평생 잘 사용하는 게 좋지만 노화나 관리 소홀 등으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대체하는 치료법으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 빈자리를 메우는 치료로 이제 임플란트 방법을 많이들 선택하고 계신데요. 치료 기간 또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들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요. 이 임플란트에는 3가지만 해결하면 되더라고요. 첫째는 비용 부담. 그래서 비용 부담이 해결이 됐는데 지금 박서진 아나운서님이 질문 주신 대로 이 또 기간도 문제고 또 통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치과 공포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취에서들 많이 느끼시거든요. 왜? 치과 치료는 항시 이 마취가 동반되다 보니까 마취할 때마다 뭔가 아픈 느낌 이것 때문에 이제 치과 가기를 망설이시는데 이러한 마취에 있어서도 주사기를 가지고 저희가 바로 주입을 하면 찌르면서 한번 살짝 아프고 압통 부풀어 오르면서 또 잇몸에 압박감 때문에 아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잇몸 표면을 바르는 연고로 살짝 발라놓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 않게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주입을 하게 되면 마취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는 15초 만에 끝날 마취를 한 3분 정도 한다는 시간 투자인데 사실은 치과에서 그 정도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면 이 마취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서 너무나 편안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하시는 분은 주무시는 동안 치료하는 수면 치료 또는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면 되고 기간에 있어서 3번째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보통 수술할 때 잇몸을 많이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도 많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 종이에 펀칭하듯 구멍만 내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걸 상담하시면 실제적으로 기간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특수 핀에 대한 수술법입니다. 네. 어떤 방식이냐? 핀을 좋은 위치다 생각해서 심어놓고 그 상태에서 CT를 찍으면 우리 이 턱뼈는 네모 반듯하지 않고 사선으로 돼 있거나 웨이브 진대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좋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 밑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정보를 가지고 방향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절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요 빠진 지점과 이쪽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이 왼쪽 부위가 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여러 곳의 치과에 다녔는데 이 오른쪽 부위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데 왼쪽의 좁은 부위는 어쩔 수 없이 심을 수 없다. 이런 치과가 있었고 또 일부분에서는 심을 수는 있는데 폭이 너무 좁으니까 잇몸을 많이 째고 뼈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달 동안 지금 쓰고 계신 틀니를 쓸 수 없다. 또 하나는 뼈를 넣어놓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때 임플란트 뿌리를 심겠다. 그러면 결국 만들어지는 데까지 최소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해서 지방에서 찾아오신 분이 되겠고 저는 이분을 앞서서 말씀드린 특수핀 지금 이 자리 보시면 핀이 이렇게 좀 틀어져서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 이거 왜 그러냐면 위에서 좋은 방향이다 생각돼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CT상에서 보면 정말 이 자리가 맞을 때도 있고 10도 정도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의 핀을 이용해서 위치한 사진을 찍고 그 후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5개를 넣어줬기 때문에 꿰맨 자국이 지금 없죠, 여기에.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잇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2가지를 만족하신 거죠. 하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병원에서도 최소 뼈 이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2달간 틀니 못 낀다 했는데 이렇게 수술 당일날 잇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바로 틀니를 장착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은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시도했는데 4개월 뒤에 사실은 보철물이 다 끝나게 됐고 근데 이분한테 이런 편한 수술을 해드린 것도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했던 거는 머리 부위를 턱관절과 경추 1, 2번이 편안한 상태를 맞춰드렸더니 이분께서 6개월마다 검사하시는데 1년 반, 3번째 오셔서 아주 좋은 소식. 아, 원장님, 제가 예전에 혈압약 한 알 먹었었는데 요새 반알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치과에서도 이 턱관절과 척추를 안정시키는 보철 높이를 맞춰준다면 이런 혈압이나 당뇨도 많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있으셨고 또 잇몸 두께도 아주 얇았지만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시술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또 틀니 사용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도 임플란트로 갈아타고는 싶은데 네. 그 갈아타는 과정에서 틀니를 끼지 못할까 봐 이게 너무 불편하지 네.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 네.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틀니 장착하신 분들이 2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틀니에 의해서 너무 많은 힘을 주다 보니까 길이가 짧아져 있고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군데 갔지만 못 심어요.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 낙심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폭이 좁으면 넓혀주면 되고 길이가 짧으면 늘려주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상담을 좀 하시면 좋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했을 때 뼈 이식이 많이 되면 어쩔 수 없이 2개월 이상 틀니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특수핀에 의해서 수술 날부터 바로 틀니를 쓰셨던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여기 지금 치아 하나만 위턱에 있으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틀니, 부분 틀니가 요 한쪽만 걸쳐 있으니까 이쪽이 자꾸 움직이면서 불편하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제 75세다. 2개 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이 반대쪽에 2개를 심어서 양쪽 틀니를 부분 틀니로 바꾸되 균형을 맞춰주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방문을 하셨던 분이 되겠고, 제가 사실은 100세 시대에 이분을 뵈면서 25년 이상을 틀니 쓰시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모의 수술을 해본 결과 아래 턱에는 최소 6개, 위에 쪽에는 7개, 총 13개를 심으면 이분이 충분하게 수술을 끝나고 틀니어 안녕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분한테 13개의 임플란트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원장님 저희 옆집 사시는 분이 임플란트 5개 하고 2주 동안 밖에 출입을 잘 안 하던데 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주무시는 동안 심는 건 똑같으니까 위아래 틀니보다는 아래쪽이라도 그러면 이번에 틀니를 좀 안 하시고 위에는 목적하신 대로 반대쪽에 2개만 심어서 좀 편하게 가시죠. 그래서 이분은 승낙을 하셨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핀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그대로 펀칭하듯이 심었기 때문에 상처가 거의 없죠. 그러네요. 이렇게 잇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술 끝난 당일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잇몸이 좁죠. 왜? 틀니를 20년 이상 장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좁아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특수 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 사진 보시게 되면 상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수술 당일날부터 이분은 틀니를 바로 쓰실 수가 있었고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위에 쪽에 부분 틀니를 지금 장착하시고 아래쪽은 사실은 2달 만에 밑에 쪽에 더 이상 틀니는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시면 꼭 저한테 농담조로 원장님 그때 차라리 나를 좀 더 설득해서 13개를 심었다면 나 이 위에도 틀니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시지 말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수술하시죠 하면 난 너무 편한데 다음에 불편하면 그때 5개 이렇게 해서 면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사실 이분이 그런 어떤 농담조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뭐든지 잘 드시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치과 의사들은 굉장히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좋은 잘된 상황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아마 많은 치과 의사들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기저질환도 있으셨고 75세 남성분이었는데 특수핀을 이용해서 이제 무절개 방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또 윗니는 이제 부분 틀니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임플란트 시술법과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3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3세요. 63세시고요. 어떤 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니를 오른쪽, 왼쪽 그렇게 씌웠는데요. 네네. 오른쪽이 그때 이제 한 씌운 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내가 무섭다고 하니까 예. 네, 안 씌워도 빼야 될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그냥 씌워주세요. 그러니까는. 네. 이제 그 이도 아프지만 다른 이도 이게 가끔가다 뭐 이렇게 뿌리 쪽으로 많이 예. 아프니까. 지금 치아는 다 개수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개수 사랑니만 빼고요. 아, 네네네. 치아 관리를 틀니는 잘, 안 하고 이거 씌워서 있는 거예요. 네.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통들 이제 임플란트 생각하시면 치과 치료 좀만 해도 힘든데 내 몸속에 이 뭔가 쇠를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까 해서 막연히 긴장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금리도 쉬운 치아가 잇몸 치료를 해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예, 임플란트를 할 때 상담하실 때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위턱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예. 빈 공간까지의 상악동이라는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가끔 100명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당일날 빼면서 못 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당일날 빼면서 상악동 거상을 하면서 씹는 방법이 있고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신경관까지의 거리가 얼만가를 계측해서 그 길이까지만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상담하실 때 이 상악동 쪽은 혹시 거리가 어떤지 아래쪽에는 신경까지 안전한지 이것만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주무시는 동안 위쪽 따로 아래쪽 따로 하면 두 번 고생하시는 거니까 위아래를 동시에 빼면서 뼈 이식도 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긴장하시고 한 것 때문에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이 용을 쓰셔가지고 몸살 감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면 상태에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위에 아래를 동시에 빼면서 뼈 이식하면서 그날 심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에 아래를 분리하지 않고 당일날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상담하시면 기간도 줄이고 아마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술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잘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세입니다. 네, 네. 67세시고요.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해. 제가 예. 군대 생활할 때부터 네네. 치아가 하나씩 빠지셔가더니 네. 40세도 안 돼가지고 네. 치아가 다 빠졌어요. 우아래 그러면 하나도 없으신가요? 지금 앞니 네. 아래 2개 남았거든요. 아, 밑에 두 개만 있으시고 위에는 없으세요? 위아래 네. 하나도 없이 앞니 2개만 예, 남았는데 그것도 벌레가 뭐가 좀 끈덕끈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위에 쪽에는 뭐 완전 틀니 장착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잇몸으로 드시는 건가요? 네, 잇몸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귀구멍 앞쪽에 손을 1cm 지점에 대시고 벌렸다 다물었다 한번 하시면서 어떤 소리 나는가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이제 드릴게요. 왜 이거 그 귓구멍 앞에 손대서 말씀해 달라고 했냐면요. 예, 이 치아가 없게 되면 이 이가 부딪히는 그 높이가 다 상실이 되게 되면 이 예. 귓구멍 앞에 이 턱관절 자체가 변화가 이렇게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돼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안 그러시면 다행인데 선생님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거의 100분 중에 95명 이상이 이 턱관절 쪽에서 끄륵끄륵 소리 나거나 뭐가 탁탁 걸리거나 문제가 있게 돼요. 예.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다행히 5%에 해당되셔서 턱관절 증상이 없다면 위아래 임플란트를 갖다가 한 16개 정도
심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잇몸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지를 드시면 되는데 문제점은 이 턱관절 증상이 있게 되면 임플란트를 먼저 수복을 한 후에 턱관절 안정시키는 치료가 추가적으로 한 1년 정도 받으셔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버님께서는 참고로 하실 거는 이 앞니 남은 2개가 아까 벌레가 먹고 좀 움직인다고 표현하신 거 봐서 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봤을 때는 치아가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아래쪽에는 최소 6개, 좋게도는 10개를 심는 겁니다. 위턱은 최소 8개에서 좋기는 10개. 그래서 위아래 14개를 심거나 16개를 심거나 20개를 심어주시면 되는데 병원을 선택하실 때 주무시는 동안 이게 혹시 한 번에 다 시술이 가능한지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 3일 전 어제도 그랬고 70대 분들을 그런 식으로 한 10몇 개를 이렇게 심어드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음날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걸 한꺼번에 다 해서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그거 한꺼번에 다 했다가 큰일 날라고 그랬냐고 이런 표현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아래 치료를 조금씩 나눠서 심게 되면 한 3, 4번째 됐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는 하나를 심든 10개를 심든 긴장하시는 것 때문에 몸살 감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어느 병원이든 턱관절 증상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고 턱관절 증상 유무 상관없이 위아래 14개에서 20개의 어떤 임플란트를 심어서라도 이 악관 거리를 맞춰주는 게 전신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폭이 어느 정도만 있다면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무절개 방식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절개 방식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치과에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드리면 주무시는 동안 무절개가 가능한지 한꺼번에 원하시는 개수를 다 심을 수 있는지 이걸 좀 상담하시고 100세 시대에 좀 잘 드시면서 편안히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식사하시는데 좀 많이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답변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2가지 잘 체크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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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4세예요. 64세시고요. 오늘 60대 네. 분들이 전화 상당히 많이 주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요, 임플란트 한 지가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근데요, 지금 이물질이요, 네. 자꾸 거기 임플란트 한 데가 자꾸 이물질이 껴서 불편해요. 혹시 임플란트를 지금 요 한 군데에 몇 개 하셨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위쪽에 왼쪽으로다가 예. 위에를 하나 하고요. 네, 이거 혹시 맨 오른쪽에 위에 하나 끝자리인가요? 있는데, 네, 맨 끝에요. 네, 네. 네네. 근데 그 끝에 있는 데서 자꾸 이물질이 껴서 불편해요. 네.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면은요. 네. 일단은 그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된 바로 옆에 치아가 어느 정도 건강한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무슨 네. 얘기냐면 네. 임플란트는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맨 끝에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그 네. 바로 앞에 본니 자연 치아가 있는데 네. 얘가 건강하지 않아서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네. 요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는 어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쓰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네. 만약에 사진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요 이가 튼튼합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 뿌리 말고 머리 쪽을 그 사이 부위를
살짝 이렇게 늘려주는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해요. 아, 예. 그래서 어머니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판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임플란트 바로 옆에 음식물 끼는 자연치가 건강한 상태라면 간단하게 임플란트 그 위에 보철물을 끌어서 시술했던 병원에서 고쳐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 앞에 자연치아가 움직이는 경우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그 치간치술이나 치실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치아가 자연치아가 움직이는 경우라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덜 움직여서 음식물이 조금은 들킬 거예요. 그래서 자가 진단법으로는 어머니께서 어떤 날은 많이 끼고 어떤 날은 들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임플란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앞에 치아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 예. 컨디션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낀다. 그러면은 앞에니가 많이 나쁘지 않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임플란트 머리 부위를 하셨던 병원에 가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아마 1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면 음식물 안 끼고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불편하신 부분들 빨리 좀 수정이 돼서 편안하게 임플란트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나이로 73세입니다. 73세시고요. 예. 예,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름 아니고요. 네. 저 이빨이 네. 대문짝니가, 대문짝니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위에. 네. 근데 두 개, 그 오른쪽으로. 네. 첫 번째 그 대문 이제 바로 옆에가 네. 그 이빨이가 이제 끝이 좀 따라가 있었는데 뭐 단단한 없이 거기 딱 부러졌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좀 붙어가 있거든요. 남은 내 원 이빨에, 머리에, 이 몸에.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대구인데요. 네. 그 치과에 가까운 데 가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보더니 임플란트도 안 되고 그 사기로 그냥 이래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래 꼭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 본드로. 양쪽 이렇게 2개 갈아서 브릿지 하시는 거. 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 하니까 이제 이게 뿌라졌는데 다물이면은 위에 이빨이가 네. 이제 우리 아랫입 덮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딱 다물면은. 네네네네. 그래서 요놈은 딱 부러져가 바로 밑에고 이빨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뭐 씻고 저 하면은 이게 부러질 적이 있어가지고 네. 기세를 진행이 나다가 내가 이래 보면은 좀 보기가 좀 그렇거든.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걸 안 씹다 보고 이제 그러니까 반대편 어금니로 밑에 자꾸 씹다 보니까 어금니 밑에가 네. 어금니 이것도 브릿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조금 이제 딴 거 씹든지 좀 가하면은 조금 이래 통증이 약간씩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안 되는가 싶어서 마침 내 TV 한국에 TV 보니까 혹시 지금 예. 어르신께서 예. 이 뭐 턱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한 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 보기 지금 싫은 거 말고. 예, 불편한 건 없고요. 이제 껌을 내가 이제 좋아하다고 껌을 조금 씻고 하면은 예. 다음날 아침에 자고 올라면 이제 양쪽 이게 조금 이래 안 좋으면 이래 왜 우리 운동하는 거 이래가지고 머리가 좌우로 흔들고 턱을 흔들고 이래가 낮에 되면 또 괜찮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앞에 쭉 보셨으면 이 악물기나 이갈이에 의해서 치아가 많이 갈려 있는 아마 어르신께서 그런 상태라고 지금 추정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갈려 나가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임플란트를 하든 양쪽을 같이 깎아서 브릿지를 하든 일단은 어르신께서 나는 보기 싫다 하면은 그거는 해줄 수 있는 치과를 찾으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높이가 없게 되면 자꾸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게 공간이 좀 애매해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임플란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투피스 방식, 하나로 된 원피스 방식, 약간 좀 얇은 방식, 각도를 꺾는 방식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각에 따라서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이 아래쪽에 그 어금니 불편하신 쪽은 사진을 찍어봐서 치아를 살릴 수가 있다면 다시 아마 신경치료, 잇몸치료해서 크라운, 이 씌운 것만 다시 잘 씌워드리면 되고 혹시나 안에서 금이가 있거나 너무 많이 썩어 있거나 그런 상태라면 빼면서 그날 바로 심고 뼈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시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병원은 틀림없이 있거든요. 단지 이제 어르신 입장에서 이게 보기 싫다면 반드시 서둘러서 찾으시는 거고 보기 싫지 않다면 공간이 아마 없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73세시라면 사실은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그 사진을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선생님 혹시 평상시 예, 입술을 갖다가 이렇게 다물고 계실 때 예. 치아가 안에서 꽉 물리고 있는지 살짝 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주말 동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입술이 살짝 닿았을 때 안쪽에서 윗니하고 아랫니하고가 떠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공간이 없다는 거와 이악 물기를 추정할 때는 선생님께서 틀림없이 살짝 이렇게 좀 입술 가볍게 닿았을 때 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이래 봐도 예. 어쨌건 그 희망 가지시고요. 예. 그 대구 근처든 그 경북 쪽에도 잘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아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네. 못하는 건 없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앞니다 보니까 그대로 하셔야죠. 방치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부분들이 예전 있고, 예. 예전에 사실은 그 한 30년 전만 네. 하더라도 65세 되신 분 보고 임플란트 하세요, 앞니 하세요 하면 에이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근데 사실은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의 주 고객이 70대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얼마나 바뀌셨냐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70대 중반 후반 분들이 한꺼번에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12개, 13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선생님 경우에는 요 앞니 뭐 한 개 심거나 양쪽에 모양 내서 이렇게 잘 씌워주면 되는데 좀 웃으실 때 이걸 자꾸 가리고 웃는 것보다는 네네. 치아를 해놓으셔서 환하게 웃는 아무래도 그게 참 자신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행복한 노후 아닐까. 그리고 100세 시대 생각하면 사실은 73세가 아니시고 90세라도 그런 치료는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8세입니다. 68세시고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세요. 귀를 안녕하세요. 달고 있거든요. 네. 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네네. 이가 없어가지고, 양쪽에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운니, 아랫니. 치아가 하나도 없으세요. 부분 틀니를. 그런데 아랫니가, 예, 포철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데, 아랫니가, 잇몸이 다 따랐어요. 잇몸이 다 따랐는데, 선생님 있는데, 이분한테 할 수 있나, 그렇게 물어볼까 싶어서. 아, 네. 이 아래 턱에 있어서요. 예, 예. 사진 정보가 있으면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 말씀이냐면 머리에서부터
어르신의 그 4번째, 5번째까지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래쪽 어금니 쪽에 신경관까지 손상 없이 심을 수 있는 뼈의 길이가 4mm 이상만 되면 어금니 쪽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예. 근데 가끔 틀니를 너무 오래 쓰신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잇몸 부위까지 신경선이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사실은 임플란트가 어금니 쪽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간도 4, 5년씩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신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앞니 기준으로 양쪽으로 4개씩 8개 자리에 집중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주든 아니면 그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하든 하면 기존보다는 훨씬 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의 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문제는 폭이 얼마나 좁냐, 길이가 얼마나 위치. 짧냐에 따라서 수술 자체가 조금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특수핀을 이용해서 무절개로 가능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잇몸을 절개할지 그런 어떤 해당 사항이 조금 틀려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그 상담하실 때 이 신경관 때문에 몇 개까지 심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네. 그 심고자 하는 모든 개수를 한 번에 다 심을 수 있는지, 주무시는 동안 이런 시술이 가능한지, 그리고 뼈만 먼저 넣고 임플란트 뿌리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상황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봐서는 아마 60대, 70대 분들 기준으로 봐서는 아마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심는 게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짚어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임플란트 상담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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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집 나이를 71세인데요. 네네, 71세시고요. 예, 어떤 점에 지금 가장 궁금하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예. 이가 안 좋은 편인데 위에를 좀 브릿지를 많이 거의 다 브릿지를 했어요. 따로따로 4개도 하고 네, 3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송곳니가 양쪽에 네. 처음에 브릿지 할 때도 약간 흔들렸는데 그 치과에서 그냥 해주더라고요. 해줬는데 그 살다 보니까 그 이 잇몸이 다 없어요. 잇몸이 네,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예. 다 보여요. 송곳니 2개가.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겁나서 병원에 아하. 가보고 못하고. 그 송곳니 2개가 다른 치아랑 같이 이렇게 이를 씌워놨나요? 그냥 본니 상태신가요? 하나는 오른쪽은 저 옆에 2개, 어금니 쪽으로 2개 걸어서 3개 이렇게 씌웠고. 송곳니하고 이쪽은- 같이 묶여져 있는 건가요? 예, 그거 묶여져 있고 이쪽도 왼쪽으로 또 앞니가 예. 이렇게 업어서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또 그 같이 왼쪽으로 묶여져 또 있고, 송곳니까지 5개 씌웠어요. 근데 네. 이렇게 이 잇몸이 다 없어요. 상에서 이 뿌리가 다 나와요. 보여요. 혹시 그 진지 드시거나 예. 칫솔질 하시거나 할 때 예. 그 송곳니 쪽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어떠세요? 피 나는 거는 잘 모르고 저기가 드러난 이 것만 뿌리가 있고 나왔기 때문에 피는- 거기를 주로 신경 써서 이렇게 닦아주는 편이에요 지금. 아,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이 앞니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 위에 양쪽에 송곳니가 뿌리가 상당히 길어요. 예, 길어요. 예, 그래서 아마 어머님께서 생각하는 많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치아였으면 벌써 움직이고 난리 났을 텐데 송곳니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수도 있고, 제가 그 드러난 것도 드러난 건데 피 나는 걸 여쭤본 이유가 잇몸에서 피만 나지 않는다면 그 설사 드러났어도 그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그냥 쓰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문제점은 그 부위가 조그만한 자극에 의해서 피가 자꾸 난다. 그러면은 드러난 부위 말고도 안쪽으로 염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뼈가 더 없어지면 임플란트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빨리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 표현으로 봐서는 피가 나지 않는다고 하신 거 봐서는 너무 의식하지 않고 쓰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말씀하시거나 웃으실 때 이 입술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에 그 부위가 사실은 심미적인데 문제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계속 그냥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정기적인 관리로 충분히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혹시 이제 사전에 좀 미리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 평상시에 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 있는 먼 거리까지 몇 시간씩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는 치아를 갖다가 빼면서 그날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 심는 게 가능한가 확인을 좀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을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좀 정보를 주시게 되면 이 피 흐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과 같은 경우에 한 이틀 정도 끊어주면 수술이 훨씬 수월하고, 요즘은 아스피린 정도는 그냥 드시기도 하고, 네. 아스피린보다 만약에 좀 더 강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틀 정도는 끊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골다공증 약이나 관절염 약을 드시는 분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을 드시게 되면 사실은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치아를 뽑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신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에 대해서 상담하실 때 반드시 처방전이든 정확한 약품명을 가지고 해당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요 약은 이만큼 끊어주세요. 아니면 요거는 오히려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사실 먼 거리 하신 경우에 횟수를 한번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전신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을 사전에 좀 상담하는 병원에 사전 정보를 위해서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드시고 계신 약 반드시 좀 미리 치과에 고지를 해주십사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셨다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고 원장과 함께 내 몸에 딱 맞는 맞춤복처럼 구강 상태에 꼭 맞는 임플란트 방법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